제 책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칠주 후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갈수록 대통령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와 함께 후보와 대선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출마를 선언한 지 10일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로 서민들, 노동자들 많이 만나 뵙는데요. 부천의 노점상들도 뵙고 이분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점 관리 지침 정할 게 아니라 협의해서 같이 정하자. 그동안은 행정대집행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도 받으시는데 다시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일 겪으신 이런 어려운 사정도 듣고요. 또 부천의 그 부평의 코트콜텍 노동자들 경우는 정리해고가 적법하지 않다. 이런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 뒤로 또 두 번의 정리해고를 더 당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들에 또 처해 계시기도 합니다. 각지의 버스 노동자들은 실제로 복수노조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노조를 만들지만 오히려 노조 만들면 징계만 당하는 정말 어려운 사정에 처하고 계신 그런 분들 말씀도 듣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자신이 스스로 좀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근본에서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 만나 뵈면서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네, 출마 선언을 저는 직접 경청을 했었는데 아주 말씀을 잘하신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이강윤 평론가, 네. 오늘 귀한 시간이 모셨는데 네. 질문을 좀 해보시죠. 우선 모처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공개적인 대중적 장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 자리에 초청된 각 당의 출연자분들한테 공통으로 드린 질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을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살자라고 봅니다.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많은 장례식에 가야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23번째 희생자가 얼마 전에 나오셨고 오늘도 1급 장애인으로서 불이 났는데 활동보조인 24시간 동안 있질 않아서 활동보조인 돌아간 뒤에 나타난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해서 사망하신 분의 김주영님의 장례식에 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살자. 우리 사회가 이제는 함께 살 수 있는 수준은 됐다. 정말 함께 살아보자. 이것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임진각에서 보수단체에서 또 삐라를 이제 북에 뿌리는 것 때문에 임진각의 상인들,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하기도 하셨는데, 통일을 정말 우리가 좀 만들어내서 평화를 안착시키자. 이런, 통일로 평화를 만들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4.11 총선 이후로 약 5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진보당 진보당 사태가 네. 비단 진보당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참 크죠. 네, 너무나 죄송합니다. 많이 아픔으로 기억하고요. 네. 제가 조금 공격적 질문을 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년 동안 우리 진보가 힘들게 일궈온 공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취가 있었는데 지난 4.11 총선 직후에 터진 불미스러운 일, 아직도 사실관계 가지고 한쪽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진보에 대한 많은 지지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분당 사태까지 이르렀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누가 더 나빴니 사실은 이거를 따지기엔 좀 시간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이번 대선에서 물론 그러기 때문에 더 할 말이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 대선은 출마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어려운 상황들을 국민들께 드린 것이 저의 부족함에서 기인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또 스스로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이렇게 커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척박한 현실에서 이 분단 체제하에서 커올 수 있었던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을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지난 총선 즈음에 이제 우리 통합진보당, 진보진영도 조금 커지겠다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이 뭔가 기회,
경쟁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심각하게 보고 또 스스로 좀 서로를 다시 다져나가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대단히 큰 잘못이었다 싶습니다. 그 사태는 이후에 또 말씀드릴 또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선에서 저희 통합진보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한국 사회가 진보의 방향으로 저희 야권연대를 2010년에 하면서부터 아주 급격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총선 이후에 통합진보당이 어려워지면서 심각하게 급격하게 다시 중도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이야기 또 손배 가압류 때문에 죽어갔던 한진중공업의 김주영 열사 이야기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한미 FTA 폐기 논의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야권 주자들의 어찌 보면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진보의 방향으로 또 서민들 노동자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 한 번쯤 꼭 논의하고 또 공통된 의지를 다시 모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통합진보당이 또 대선에 이렇게 나선 겁니다. 김정철 기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네. 지금 좀 가벼운 질문을 우선 좀 하나 좀 드릴게요. 지난 20일이었던가요? 출마 선언한 직후 네. 그 전국 공무원 노조 네. 행사에 가셔서 그 심상정 또 진보정의당 후보 만나셨죠? 만나셨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사진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네. 심상정 후보가 악수를 이렇게 청했을 때 악수를 하지 않으신 걸로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예, 뭐 여기 저는- 사진도 네. 준비를 한 걸로 제가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한번 비춰보시고 말씀하시죠. 네. 정치를 하면서 어찌 보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가장 제가 경계했던 것은 저 사람 정치인 다 됐구나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또 자신의 감정들을 또 표현하고 그러면서 정말 화해할 때는 진심으로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 정치에서도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진실 앞에 겸허해야 사실 화해하고 또 반갑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지요. 네.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서 아직 겸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네.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적과도 같이 공존을 하는 게 정치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보 세력의 그 네. 대선 주자로 나오셨는데 포용력 부족 그 네. 사건을 놓고 네티즌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포용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네. 비록 좀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리가 깨끗이 안 됐고 아직까지는 따져야 될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일단 더더구나 그동안 같이 정치를 진보 세력의 그 진보 정치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분인데 최소한 악수를 하시고 또 그전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말을 섞지 않겠다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포용력 부족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이런 일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또한 심지어는 저는 여당 의원들을 대할 때도 근거 없는 공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사실 많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래도 근거 없이 허위로 또는 모함해서 뭔가 공격을 위해서 공격하는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신뢰를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근거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매우 심각한 의견 대립 그리고 서민의 생존의 문제라든가 또는 진실과 거짓의 문제를 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앞에서는 싸우다가 돌아서면 함께 밥 먹으러 가는 저는 그건 참 하기 어렵더라고요. 정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중하고 서로에게 또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실에 입각하되 정확하게 또 평가해야 될 것은 분명히 평가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희 후보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고 난 뒤에 네. 여론 지지율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전에 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 전에 비하면 통합진보당 후보가 되고 난 뒤에는 떨어졌는데 또 어떤 조사에 보면은 당보다도 후보 지지율이 낮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정희 후보께서 통합진보당을 이끄실 때는 오히려 당보다 훨씬 그 개인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의 지지율보다 높은 적이 있었다면 그 근거도 그 이유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국민들로 받아왔던 신뢰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진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그 과정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제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보다 높다고 해서 당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지난 시기 5월부터 겪었던 비례경선 사태 이후에 제가 근본에서 통합을 좀 더 깊이 또 깊이 있게 또 좀 더 화합하면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제 부족함 때문에 당에 많은 어려움을 드렸구나 하고 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말 유례없는 공격이 가해졌던 것도 또 저도 공격을 받았던 것도 진보 세력이 최초로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된 첫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차분하게 다시 노동자들, 또 농어민들, 서민들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힘을 쌓기 위해서 더 낮게 그리고 더 넓게 그리고 더 차분하게 제 마음 열어놓고 또 눈빛 맞추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